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화류계 상간녀를 만나는 남편의 특징과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화류계 업소 상간녀를 떼내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어떤 점을 알아두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간녀와 남편이 업소 내에서 업소의 그 영업시간 내에 만난 경우에는 상간녀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거는 남편이 성매수자고 상간녀가 성매매자고 이렇게 성매매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간녀 소송을 한다든지 상간녀한테 가가지고 따지려면 이것들이 업소 바깥에서 영업시간 외에 사적으로 오빠 동생 하면서 만난 거, 사적으로 데이트한 거,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소 바깥에서 업소 영업시간 외에 만났다고 하더라도 상간녀나 남편이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을 주고 데이트를 한 거다. 예를 들어 노래방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돈을 주고 데이트를 바깥에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영화를 보고 술 마시고 모텔을 간다 하더라도 그 시간당 페이를 다 따져가지고 지들끼리 딱 정산을 해요. 그렇게 벌어먹는 노래방 도우미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상간녀가 이거는 내가 그냥 성매매 한 거였다. 페이를 받고 한 것이지 이 남자랑 어떠한 그 정서적인 교류나 이런 게 없었다. 사귄 게 아니고 성매매 한 거다. 그러니까 네 남편도 내가 이거를 밝혔을 때는 네 남편도 잃을 것이 많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역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간녀 소송을 하거나 상간녀한테 가서 따지기 위해서는 둘이 어떤 애정행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아두어야 할 것은 상간녀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떼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직장에 다닌다든지 가정이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이면은 떼내기가 쉬울 수 있어요. 내가 직장에 가서 알린다, 네 가정에 알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할 수도 있고 상간녀가 자기가 잃을 게 많으면 무서워서 떨어지기가 쉬운데 이 업소에 다니는 상간녀는 잃을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아내분이 너무 화가 나서 상간녀를 찾아갔더니 상간녀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 상간녀가 노래방 도우미였는데 가서 아들한테 네 엄마가 어떤 년인지 아냐, 몸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다, 네 엄마 단속 잘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들이 고등학생인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 엄마 그런 일 하는 거 알고 있고 몸 파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아줌마 그 가정은 아줌마가 알아서 챙기라고. 다시는 우리 집에 쳐들어오지 말고 우리 집에 한 번이라도 더 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내가 아줌마 집으로 쳐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업소에 다니는 여자의 주변 사람들도 자식이건 부모건 찾아가서 알린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쫄지도 않고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매매로 신고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매매 증거를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거를 잡아가지고 불법 성매매다라고 신고를 하려면 굉장히 구체적인 현장을 잡는다든지 뭐 현장에서 신고를 해서 경찰을 출동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내가 저거 불법 성매매로 불법 매춘으로 꼭 신고를 해서 내가 저녁 콩밥 먹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아 그렇게 따지면 우리 남편도 성매수자고 똑같이 처벌을 받을 텐데 그리고 내가 저거를 불법 성매매로 신고를 한다 한들 전현이 내 남편에게서 떨어질까? 더 들러붙을 것 같은데 이런 걱정 때문에 성매매 신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로 신고해야지 하는 생각은 그냥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치심이나 질투심 유발은 정말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상간녀한테 찾아가가지고요, 야, 이 더러운 년아 몸 파는 창녀야, 막 하면서 막 퍼붓는다 한들 상간녀 입장에서는 별로 임팩트도 없고 별로 데미지가 없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너는 그런 년이 뭐가 좋냐, 너는 그렇게 몸 파는 년이 좋다고 물고 빨고 더럽지도 않냐, 이 성병 걸릴 인간아, 너 가서 에이즈 검사해봐라, 막 이렇게 하더라도 남편도 별로 나는 늘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성매매 하는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평범한 여자들보다 성매매 여자들이 더 깨끗해. 그 여자들은 맨날 보건소 가서 검사하고 자기 몸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늘 콘돔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여자보다 성매매 여자들이 더 깨끗해. 이렇게 생각하는 미친놈들이 허다하니까 수치심을 준들 뭐 더럽다고 욕을 한들 그 사람들에게는 별로 데미지도 없고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투심 유발. 남편한테 야, 너 걔가 남자가 너 하나인 줄 아냐? 내가 지켜봤더니 그년이 어떤 외제차 타고 다니더라. 남자가 한둘이 아니더라. 너는 그 수많은 그년 스폰서 중에 한 명일 뿐이야. 그년이 너 돈 보고 좋아하지. 너가 어디가 좋다고 그러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이 아, 그래. 내가 그년한테 이용당했구나 하고 깨닫는 게 아니고요. 어? 그래? 그년이 다른 남자가 있어? 하면서 더 그녀한테 집착을 하게 되고 질투심을 느껴가지고 그 여자를 더 놓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반드시 상간녀를 만나서 얼굴 대 얼굴로 얼굴을 보고 경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아내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그렇게 더러운 애들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아, 내 손에 똥 묻히고 싶지 않아요. 아, 같이 상대를 하면 내가 그년이랑 동급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싫다고. 그런데 사실 그 더럽다, 상대하기 싫다 하는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아, 저렇게 막 굴러먹으네. 내가 어떻게 말로도 못 이길 것 같고, 너무 드셀 것 같고, 말도 안 통할 것 같고, 내가 가서 걔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 이렇게 두려움이 있으신 건데, 그래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꼭 상간녀를 만나서 경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나서 막 머리채 잡고 그렇게 시장바닥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요. 상간녀에게 할 말은 딱 두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알고 왔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너는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내 남편한테서 떨궈낼 거고 각오하고 있어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늘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절대 이혼 안 한다. 이런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다시는 연락하거나 만나지 마라. 이 말만 딱 전하면 되는 거라서 상간녀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대화가 통할지 안 통할지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녀는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찾아가서 내가 할 말만 하고 치고 빠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업소 상간녀, 화력의 상간녀를 만나는 것을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렇게 화력의 상간녀를 만나보면요. 생각보다 그렇게 드세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생각보다 눈도 못 마주치고 순순하게 죄송하다고 하는 여자들도 있고요. 뭐 대놓고 야, 네 남편 같은 사람 한 트럭 갖다 줘도 싫다. 네 남편이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거지. 내가 네 남편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상간녀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더러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니들 부부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나는 이제 네 남편이랑 관심도 없고 안 만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상간녀도 있고, 실제로 가서 이렇게 경고를 하면 순순히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력의 상간녀는 널린 게 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일에 엮이기 싫으니까 금방 다른 남자로 갈아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간녀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